안녕하세요. GP지기 상담소 김효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새로운 주제, 나는 너를 믿을 수 없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이런 사연이 있네요. 최근에 지역 민원센터에 민원을 넣었는데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일 때문에 화가 나요. 게다가 요즘 아내도 저를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하거나 또 너무나 화가 나서 며칠 전에는 집안에 물건을 다 던졌어요.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아서 제 머리를 벽에 심하게 부딪혔어요. 얼마나 화가 나면 그랬겠어요. 제 가슴을 막 리모컨으로 두들겼어요. 저는 원칙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정말 잘 살려고 하는데 늘 세상은 이런 식으로 저를 배반해요. 학창 시절에도 친구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소외당하고 무시했어요. 직장에서도 모함당하고 힘겹게 이룬 성과마저 가로채였어요.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하고 그럴 때마다 나는 이제 그냥 있지 않고 따지기 시작했어요.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나에게 유별나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정말 불공평한 것 같아요. 이런 사연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사람은 참 억울하겠죠. 그죠? 참 분하겠죠. 그죠? 실은 이 사람이 보는 세계는 저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저 사람들이 보이죠. 내가 보이지는 않죠. 그래서 저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난 너무 억울하고 또 실제로 사람들이 나와 많이 싸워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나는 인복이 없다. 어떻게 가는 곳마다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지? 이게 오늘 주제가 되는 나는 너를 믿을 수 없다 라는 생각 속에 빠져 있고 실은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제가 설명을 하기 전에 이제 제가 대학원에서 강의를 할 때 이제 성격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배우거든요. 성격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날은 이제 전공 학생들이 아니고 비전공 학생들에게 이제 성격에 대한 이상심리라는 과목을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 편집성 성격을 설명을 했어요. 이 성격의 사람들은 이제 지금부터 배울 이러이러하고 되게 사람들과 잘 싸우는데 실은 그 싸우는 이유가 타인에게 있다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불신과 내 안에 있는 분노가 그런 식으로 투사돼서 나오는 거다. 아무튼 그걸 설명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제 저쪽에 앉아 있는 학생이 갑자기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질문이 있는 줄 알고 무슨 질문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자리에서 딱 일어나더니 거의 눈물이 막 가득 차 있어요, 눈에. 뭐라고 하냐면 교수님, 저예요. 여러분 그 말 하기 쉽지 않잖아요. 난 억울해 죽겠는데 그게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근데 그걸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시간에 충격을 받았는지 손을 들고 일어나서 나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갑자기 당황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일생 동안 어디를 가나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늘 적이 있고 늘 사람들과 싸우고 내 편이 없는 듯한 느낌이 들고 맨날 다퉈서 평생 동안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난 정말 인복이 없다. 사람들은 왜 나를 이렇게 공격하지?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그게 고쳐지질 않았대요. 그런데 그 원인이 내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어떤 것이라는 거를 이 시간에 알았어요.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의 그 눈물과 그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이 시간의 강의는 뭐냐면 그런 거예요. 이분들은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세상을 내재화한 분들이에요. 되게 의심이 많아요. 의심이 끊임없이 의심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뭔가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눈으로 상황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TV에서 연예인 누구가 기부를 1억을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유 그래 1억 큰 돈인데 어떻게 저렇게 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도대체 무슨 꿍꿍이야? 응? 지가 하고 싶어서 했겠어? 뭔가 노리는 게 있겠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기부를 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의 마음만은 있지 않아. 어쩌면 응? 정말 불쌍하고 돕고 싶은 마음도 있어 한쪽에. 근데 또 한쪽에는 어떤 게 있냐면 또 뭔가 나의 이미지를 좀 개선하려는 마음도 있겠죠. 또 뭐 어쩌면은 또 뭐 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 해도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타인을 향한 그 행위는 좋은 거잖아요. 그냥 인정을 해주면 되는데 마음속에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끊임없는 그 행동 뒤에 숨겨진 의미가 뭐지? 저런 이유가 뭐야?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도 혹은 잘 알고 지내는 사람이 있어도 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외로워. 설사 제가 이렇게 여러분 5분이 여기 계시는데 5분을 만나는데 제가 여러분을 만나면서 내 마음속에 저분이 참 강의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또 아유 저분이 억지로 앉아 계시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건 누구 몫이냐면 내 몫이야. 내 몫. 근데 그 느낌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강의가 좋아서 앉아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지루한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또 이렇게 저분은 말이 많아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다 갖고 있는 게 진실이에요.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 사람 안에 이걸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걸 뭐라고 느끼고 무엇이라고 정의하느냐가 실은 인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편집적인 분들은 늘 그걸 부정적으로 의심을 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아무런 근거가 없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가령 예를 들면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듣고 있는데 자꾸 밑을 볼 수가 있어. 밑을. 그러니까 뭔가 저분이 왜 밑을 보시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편집적인 분은 거기가 탁 자극이 되죠. 그러면 이제 부정적인 세계 속으로 확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조금 초점이 안 맞네. 이렇게 왜 나를 안 보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편집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쪽으로 확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저 사람 나 아는 사람 아니야? 응? 나한테 뭐 댓글 악성으로 단 사람 아니야? 어쩌다가 이렇게 매치가 됐는데 내 싫어하는 어떤 사람하고 친한 사람 아니야? 뭐 이렇게 되면 안 되겠잖아요. 그런 쪽으로 자꾸 생각이 부정적인 쪽으로 막 파고 들어가요. 이게 뭐냐면 패턴이에요. 패턴.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마음속에 이제 어떠냐면 이런 근거가 있잖아요. 어떤 근거가 있어요? 밑을 내려다 봤잖아. 밑을 내려다 봤잖아. 내가 그냥 하는 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만성적인 분노를 이제 쏟아요. 이거는 부당해. 아까 읽었던 사연에도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나는 바로 잡아야 된다. 억울하다. 뭐든지 똑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분노를 쏟아내는 이제 근거예요. 근거. 그래서 굉장히 긴장되고 불안하고 이런 걸 갖고 있고 분노스러운 어떤 장면, 그리고 내가 싫어했던 어떤 장면, 그 기억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냐면 과기억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기억을 많이 못하면 건망증이죠. 그런데 너무 기억을 해도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 그때 기억나? 뭐 2002년 월드컵 일어나기 전에 너가 거기 2번째 계단에 서가지고 파란색 원피스 입고 날 때려봤잖아. 여러분 그런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저 한 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소름이 그 시간을 나는 기억할 수도 없고, 어? 그때 무슨 원피스를 입었는지 나도 몰라. 그런데 다 기억해. 무섭죠. 이런 과학 기억 현상들이 보통 아내들이 좀 갖고 있어요, 여러분. 예. 남편들에게 이렇게 화난 부분들 한번 생각하면 막 되뇌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잊지 말자 6.25 막 이러면서 내가 너에게 당하지 않겠다 막 그러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분들은 아주 생생히 기억해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어쩌면 이렇게 잘 기억이 나? 좀 생각해 봐야 돼. 과학 기억.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과학에 지각이 과해. 그러니까 내가 뭐 이렇게 좀 바꿔서 뭘 하고 나타나도 아무도 몰라. 근데 이 편집지 있는 사람은 야, 너 두 번째 단추 다시 달았지? 알아. 응? 알아. 굉장히 과지각돼 있고 과기억돼 있어요. 그래서 어떠냐면 이 사람하고 싸우면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무서워. 무서워요, 여러분. 꼭 만나도 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피하세요.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나 그러지 않았어라고 말하는데 나는 그런 적 없는데 라고 말을 하지만 이 사람은 그 근거를 수도 없이 가져와서 제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좀 무섭죠. 그래서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그래서 이분들의 마음속에 깔려있는 감정은 뭐냐면 억울함이에요. 억울해. 부당해. 이해되세요? 내 속에 억울함이 얼마나 많은가가 이게 얼마나 있는가. 아니, 교수님 모르는 말씀이죠. 응? 교수님 실제로 억울한 일을 안 당하셔서 그래요. 실제는 제가 이렇게 억울하게 살았기 때문에 억울함을 이렇게 많이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사람이 민감하게 이렇게 느끼는 부분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억울함, 부당함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것들이 이제 이렇게 막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럼 왜 그러느냐? 이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도 이제 어릴 때 이런 걸 많이 당한 거예요. 어릴 때. 그러니까 어릴 때 뭔가 따뜻하고 뭔가 이렇게 포근하고 수용적인 환경에서 자라야 되는데 어릴 때 부모가 너무 비난을 했어. 그리고 그걸 공격했어. 그러면 어떠냐면 어릴 때의 이 세계는 나의 전 지구고 전 세계예요. 어릴 때. 그리고 특히 0세부터 1세 사이에 이 인간에게 만들어져야 되는 심리적인 요소가 뭐냐면 신뢰라는 거예요. 신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가 믿을 수 있는 짓을 했으니까 내가 믿고 너는 믿을 수 없는 짓을 했으니까 내가 안 믿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은 그것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야. 그런데 내가 신뢰할 수 있는 힘이 얼마나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뢰할 수 있는 힘이 적으면 적을수록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뭐 신뢰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데 그냥 앉아 있어요. 편하게. 뭘 믿어요? 저 천정이 떨어지지 않을 걸 믿기 때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제 이 0세하고 1세 사이의 신뢰라는 것을 가지려면 이 세상에 살만하구나, 괜찮구나 그런 것을 가지려면 엄마가 이 아이의 욕구나 이 아이의 어떤 신호를 잘 받아들여서 그것들을 잘 반응해 줬어야 돼요. 그것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이제 신뢰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세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엄마 뱃속에서 처음 나왔어요. 근데 이 세상이 무슨 세상인지 모르고 저런 인간들은 난 처음 봤어. 저게 뭔지도 몰라. 그런데 나는 아는 게 뭐냐면 내 배가 고프다는 사실이에요. 배가 고파. 배가 고픈데 이걸 울어야 된다는 사실도 아이들은 잘 몰라요. 그냥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몸짓을 하고 있는 거야, 얘는. 근데 내가 이렇게 몸짓을 하고 막 입을 했는데 엄마가 젖을 딱 먹이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얘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조금만 배만 고프면 되는 거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이제 그러다가
조금 있는데 밑이 조금 찝찝하고 힘들어. 그래서 또 이렇게 발을 좀 찼어. 그리고 이렇게 했어. 근데 조금 있다 손이 딱 오더니 기저귀를 깨끗하게 갈아주면서 분을 발라주고 보송보송하게 만들어놔. 그러면 이거 뭐야 도대체 이 세상? 응? 이건 내 마음대로 되는 세상 아니야? 왜 애들이 이런 착각을 하게 돼요? 응? 이게 아주 중요해요. 되는 세상인 거야. 되는 세상. 근데 만일에 얘가 이제 배가 고팠어요. 울지도 몰라. 근데 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 이 세상에. 그런데 이제 막 너무 배가 고파서 막 이렇게 소리를 질렀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어. 그래서 얘가 그냥 이제 하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하는 거야. 막 목이 새도록 울었는데 그때야 누군가가 입에다가 넣어주는 거야. 그럼 얘가 느끼는 세상은 어떠냐면 참 더러운 세상이지. 정말 사람이 죽어야 되는구나. 이 느낌 아시겠죠? 그래서 영sep들 2세 사이에 아이의 생리적 욕구를 잘 맞춰주고 주변이 안정돼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걸 하려면 엄마가 괴로운 삶을 살면 안 돼요. 0세 사이에, 2세 사이에. 얘한테 집중하고 얘를 돌볼 수 있어야 되는데 남편과 문제가 생기고 막 먹고 사는데 너무 힘들고 본인이 우울증에 빠지고 그러면은 이렇게 안심이 되고 편안한 신뢰로운 세상을 보여주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크면서 계속 비난받거나 지적질 당하거나 그러면 이 아이의 세상 전 지구는 뭐냐면 다 믿을 수가 없어. 저 인간들이 나를 언제 공격할지 몰라.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자란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래서 의심과 분노의 이런 주머니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의심과 분노의 주머니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의심과 분노의 주머니를 터트려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내 마음속에 이게 빵빵하게 불러. 그럼 어떠냐면 나도 우리 그렇잖아요. 응아가 쌓이면 어때요? 화장실 가야 되잖아. 그죠? 가스가 쌓이면 어때요? 배출을 해야 돼. 그런 것처럼 의심과 분노의 주머니에서 계속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배출을 하는 대상을 찾는데 합리적으로 찾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뭘 하냐면 정의를 주장을 해요. 내가 왜 화를 내? 내가 왜 화를 내? 틀렸으니까. 또 누가 왜 화를 내?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게 더 나빠. 더 나빠요.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착한 사람이 되는 거 좋은데 그런 사람이 되면서 이 편집적인 사람들은 남을 비난하는 엄청난 도구를 쥐어버리는 거예요. 합리적이고 남을 찌르기에 비난하기에 좋은 도구를 쥐고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잘하는 짓이라고 생각해요. 왜? 내가 틀린 말 했어? 내가 틀린 말 했어? 내 말이 틀렸어? 맞잖아.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남을 찌르기에 굉장히 타당한 도구로서 성경도 인용해요. 여러분 성경도. 그리고 규칙성 같은 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맞아 틀려? 왜 시간을 못 지켜? 그렇게 인간이 살면 돼?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갖고 있는 것들은 이제 이런 거예요. 굉장히 자기가 예민하고 이 까다로운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자기 스스로를 계속 다그쳐요.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래 나처럼 노력해봤어? 나처럼 해. 이런 느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나는 옳다. 이런 걸 갖게 돼요. 그리고 독립적이고 독단적이 돼요. 보통 이렇게 의심과 이런 분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편집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강박성도 같이 갖고 있어요. 강박성은 되게 정확한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약간의 편집과 약간의 강박이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성공한다. 그러지 않겠어요? 자기를 채찍질하면서 막 열심히 하면서 막 규칙을 지키고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하면 일을 더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편집이 있는 분들이 일을 잘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요 직을 맡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주요 직을 맡으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 너 뭐야? 똑바로 안 해?
나 때는 더 했어.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떠냐면 자기의 목표를 굉장히 선을 지향하는 어떤 목표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어떠냐면 예를 들면 내가 엄마인데 야, 엄마는 이런 거 좋더라.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게 맞아. 너의 성공을 위해서도 이게 맞아.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어떤 모두를 위한 선,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타인을 지적하고 화를 내요. 우리가 이런 거 말이 되잖아요. 야, 엄마는 이런 게 좋았어. 근데 너가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좀 싫다? 이런 거는요, 그렇게 큰 데미지를 안 줘요. 이런 것을 많이 하면 또 데미지가 돼요. 그런데 그래도 엄마가 이걸 좋아하는데 내가 이걸 안 했다고 엄마가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엄마가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해서도 이렇게 해야 돼. 응? 하나님도 이런 걸 좋아해. 근데 너는 왜 그걸 못해?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내가 이걸 고쳐야지, 이것이 엄마가 싫어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나는 잘못한 사람이고, 이 가정을 위해서도 말하자면 반역자 같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실수에 이상하게 막 이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 사람을 더 힘들게 하고, 사람들이 실은 이 일을 고치고 더 똑똑하거나 더 정의롭거나 더 좋은 사람이 되게 만드는데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이런 프레임을 씌워서 너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런데 도움이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화를 낼 때 그냥 개인적으로 내가 이래, 나는 그렇게 지켜, 너는 왜 안 하니? 이렇게 하는 거, 나 그런 거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나는 쏙 빠지고 정의의 이름으로 너를 징계한다. 교회의 이름으로 너 틀렸어.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네가 배반자야. 뭐 이런 식의 어떤 말이라면 사람을 되게 고통스럽게 하면서도 또 그것이 이 사람이 좋아지는데 도움도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식의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의를 추구하는 개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이분 안에 개혁적인 어떤 정의에 대한 인식이 없느냐?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가 이렇게 섞여서 힘드냐면 이 좋은 것에 자신의 분노를 섞었어요. 자신의 이 뭐라 그럴까, 까다롭고 예민하고 분노가 부풀어 오르는 어떤 성향이 이 개혁이나 정의라는 이름과 섞여 있어. 그래서 섞여 있으면 이 섞여 있어서 나오기 때문에 내가 너무 분노했네? 내가 너무 좀 과했나? 이런 생각을 하기가 힘든 거예요. 또 꿈에도 내가 이런 사람이라서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자꾸 화가 나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기 힘들어요. 이런 걸 투사라고 해요. 이제 투사라는 것들을 이제 일반인들도 이렇게 많이 지금 공부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거거든요. 투사라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것을 너에게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너무 배고플 때 시장 보면 안 되죠. 그죠? 왜냐하면 내가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 다 배가 고프게 느껴져요. 우리 집 식구들이 다 배고픈 것 같아. 그래서 뭐 많이 사요. 그렇죠? 근데 내가 배가 부른 상태에서는 그런 짓을 안 하죠. 그냥 봐도 이게 맛있게 생겼어, 뭐 이렇게 보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잘 구분이 안 되는 것, 그것들을 이제 투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노도 투사를 하는 거예요. 분노도 내 속에서 분노가 끓고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에게 그걸 투사를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게 느끼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섞이는 거예요. 개혁을 추구하고 정의를 주장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런 편집성이 아니라도 분노에 대해서 억압을 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분노에 대해서. 왜요? 분노, 분내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화내면 안 된다, 이런 걸 생각하고 있어서 이렇게 분노를 잘 안 내놔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분노는 어떠냐면 이 나갈 구멍을 찾아요.
나갈 구멍을. 근데 내가 이제 주인이 이 분노야, 너는 나오면 안 돼, 너 나쁜 거야, 그러면서 다 못 나오게. 응. 그러면 이 분노들이 막 굴러다니면서 눈치를 봐. 어디로 나가지? 어디로 나가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다가 진짜 잘못한 사람 하나가 이제 걸려. 이게 진짜 잘못했어,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야단을 쳐야 돼. 그럴 때 이 굴러다니던 분노가 다 나와. 다 나와.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야단 쳐야 돼. 5 정도 야단 치면 돼. 그런데 이 굴러다니던 분노가 어이구 나도 나가야지 그러면서 탁 얹어지면 10, 15를 야단 치게 돼요. 그런데 자기는 눈치를 못 채요. 아니 잘못했잖아.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서비스 받고 이럴 때 실은 더 자비로워야 되는데, 응? 더 많이 분노하고 더 따지고 그런다고 서비스 업체에서 싫어해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알아요? 기독교인인지. 집에 다 써 있어요. 오직 예수. 응? 그런 거 다 써 있잖아요. 들어가면 딱 알아. 싫어해.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떠냐면 극단적인 정치 집단이나 종교 집단에 끌려요. 자, 이분들은요 수치심을 갖고 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릴 적에 학대나 모욕을 받은 경험들이 많다. 근데 학대나 모욕을 받지 않아도 이런 의심을 갖게 되는 분들이 자기 부모님들이 그런 분들인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뭐 연예인이 기부했다 그러면 부모들이 옆에서 그래요. 다 저게 꿍꿍이가 있어서 그래.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맨날 자기 입으로 편집적인 사고를 계속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을 아이들이 듣고 내재화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용서하지 못해요.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극심한 분노와 그 뿌리 끝까지 품고 있는 용서하지 않는 미움. 막 부글부글 끓고 또 거기 또 건드리면 그때 말이야 막 그러면서 또 화를 내. 아무리 반복해도 그걸 놓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용서하지 못하는 것에 그 속에 보니까 이런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너를 용납하는 것은 내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용서를 할 수가 없죠. 여러분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수치심이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 막 지적당할 때 그 수치심 있잖아요. 우리 어릴 때 부모들에게 야단 들을 때 어느 정도의 야단을 들어야 돼요. 너무 큰 야단을 듣거나 너무 심한 나무람을 들으면 이게 죄책감이 생기는 게 아니라 수치심이 생겨요. 그래서 좋지 않아요.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말들을 했지만 이런 흐름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오늘의 이 강의를 통해서 혹시나도 근데 이런 건 우리 모두 갖고 있어요. 우리 모두 이런 의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인간 안에는 의심이라는 기능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그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 투사라는 방어 기제를 쓰면서 자기의 생각과 현실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측면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편집적인 사람,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부분에서 근거를 다 가지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봅시다. 오늘 여기서 강의를 듣는데 저분이 막 밑을 봐. 그 밑을 보는 걸 보고 내가 의심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응? 이상하다. 저 사람 이상하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주머니가 건드려지겠죠. 그게 막 투사가 시작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계속 관찰을 해요. 그래서 내가 뭘 하냐면 나를 안 좋아한다는 증거를 수집해요. 증거 수집에 들어가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끝났어. 오늘 이제 다 끝났는데 이렇게 보니까 제일 먼저 일어서네. 맞아. 나를 싫어하니까 제일 먼저 일어서지.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증거들을 싹싹싹싹싹 다 모아서 스토리를 라인을 다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 자기 확신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옆에서 아무리 말해도 너는 몰라서 그래. 내가 다 봤고 다 그런 행동을 했어. 그래서 다 수집해 있어요. 교회에 이런 분이 몇 분 계시면 교회 전체가 싸워요. 싸워요. 그래서 교회가 싸운다?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퍼센트로 봤을 때 많게는 2%, 응? 적게는 더 적겠지만 100명이면 2명이 이런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듣고 나서 왜 목사님은 나를 딱 찍어서 치는 설교를 하지? 이런 분들이 꼭 있어요. 이런 게 뭔가 의심의 구석들이 몇 개가 잡히고 그것들이 확실한 거예요. 이분들 마음속에서는. 근데 그게 실상이 아니다는 거를 몰라요. 몰라요. 자, 그래서 구분이 안 돼요. 나의 세계와 너의 세계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저분이 내가 저분을 나를 싫어하는 걸 내가 이제 확신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는 나는 어떻게 할까요?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무슨 짓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자, 네 그러고 째려보는 거야. 세 분을 볼 때는 네 그러고 저분은 째려보는 거야. 그럼 저분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저분은 실상 오늘 발이 아파. 그래서 지금 발에 신경이 쓰여. 이렇게 하면 발이 막 조금씩 아파. 그래서 또 발이 이러고 지금 있는 건데 이 사람 이 마음속에는 정말 이상한 스토리가 다 지나가면서 이미 원수가 됐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표정이 달라져. 저 사람한테. 그러면 실제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저 사람하고 트러블이 진짜로 생겨요. 그런데 나는 내가 찌푸린다는 내 얼굴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이제 저 사람이 또 내가 짐작했던 대로 내가 나를 싫어하고 나에게 시비를 거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 얼굴은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실은 나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시비를 건 건데 여기 시비가 생기면 이제 저 사람이 맞았어. 내 축이 맞았어. 내 생각은 이렇게 꼭 삐뚤어진 법이 없어. 나는 정확해. 이분들이 하는 말이 다 그거예요. 내가 참 민감한 사람인데요.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요. 틀린 적이 없어요. 이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에게 이런 걸 권해요. 그냥 조금 사이가 안 좋다고 생각해도 한번 환하게 웃고 인사도 해봐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태도를 바꾸면 될 일이 많아요, 여러분. 조금 더 웃고, 조금 더 이렇게 손 잡아주고, 그냥 아이스크림 하나 더 사주고, 커피 한 잔 빼주면 조금 껄끄러운 사이도 해결될 사이들이 많아. 그런데 약간 껄끄러운데 얼굴 굽히고 막 어색해하고 막 피하고 그러면요 점점점 악화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가는 데마다 원수가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요 엄청난 원수가 돼요. 왜냐하면 너무 괴롭거든요. 그러면은 이분한테 가서 이제 그래, 저 사람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응? 굉장히 나를 싫어해요. 그러면 이분은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야. 나는 진실이야. 그러니까 이분이 들으면 어머 왜 그러지? 그 사람 못됐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이 나눠져요 또. 이런 일들이 아주 많아요, 여러분.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도 없어. 그걸 이렇게 우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하자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 한번 말해볼까?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가 일러 바쳤어? 응? 자기들이 편먹은 거야? 상담도 잘 안 돼요. 이런 분하고는. 상담자도 의심해.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걸 자기 스스로 깨달아 알지 않으면 그 누구도 고치기가 힘들어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사람을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저랬구나. 응? 정말 분명히 나를 미워해.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그런 짓을 했을 거야. 또 뒤에서는 얼마나 내 말을 했겠어?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뭉게구름처럼 솟아오를 때 그걸 스스로 막을 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라 이거예요. 하라. 그거 했어. 근데 끝났어. 그러면 만일에 내 생각이 다 사실이 아니고
실은 이 사람은 아무 의미도 없었고 어쩌면은 실수였고 어쩌면 이 사람 그 부분에서 부족해. 좀 사람이 내성적이야. 그래서 막 안녕하세요. 그래도 예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많아요. 실은 사람이 싫고 좋고를 떠나서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들은 어색해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좀 표정 자체가 뚱할 수 있어.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그럴 수 있는 가장 반대편의 생각, 나와 관계없는 그 사람의 실제를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이쪽에 부정적인 생각 속으로 막 끌려가는데 그 반대편의 생각, 만일에 저 사람이 나를 전혀 의식하지 않았고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지 않는데 실은 저 사람이 성격이 내향적이고 좀 말 주변이 별로 없고 그래서 조금 두려움이 많고 불안이 많아서 이렇게 얼굴이 좀 어두웠고 그럴 수도 있지라는 반대편의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뇌가 쓰는 쪽으로 발달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쪽으로 발달이 된 사람이냐면 의심하고 민감하게 파헤치고 그것들의 부정적인 것들을 막 생각하는 쪽으로 내 뇌는 이미 길이 나 있어. 근데 반대쪽의 길을 한번 내보자는 거예요. 전혀 이 사람이 나하고는 관계없고 혹은 조금 관계가 있다 해도 이 사람은 그런 걸 되게 싫어하는 게 아니라 어려워하고 어색해하고 불안해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 또 혹은 이분들은 이쪽에 되게 나쁜 측면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되게 좋은 측면도 상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이제 애가 조금 뭘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혼자 상상을 시작해요. 쟤 저러다가 친구들하고 저렇게 안 좋아져가지고 학교 못 가는 거 아니야? 그럼 자퇴하는 거 아니야? 그럼 대학 못 가는 거 아니야? 그럼 직장도 못 다니는 거 아니야? 결혼도 못 하는 거 아니야? 가기 시작하면요 막 빠져들어. 그럴 때 빨리 정신을 차리고 반대쪽으로 가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지금 조금 어렵지만 이 아이가 지금 좀 헤매고 있지만 이제 길을 찾아가. 그래서 갑자기 얘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자기 길을 막 열심히 가. 그래가지고 어느 날 지금 교회도 잘 안 다니는데 막 엄마 기도해야 돼 막 이런 소리를 나한테 해. 그리고 막 열심히 기도하더니 뭘 찾아. 그러더니 막 자기의 길을 너무나 멋지게 가는 거야. 그래서 얘가 한 30살 40살 됐을 때 엄마 난 이 일이 너무 기뻐 너무 행복해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근데 저도 얘들을 키울 때 그 상상보다는 부정적인 걱정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 아이고 내가 사랑하니까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 여기에 갇혀 살아요. 이런 상상, 왜냐하면 우리 뇌가 이렇게 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돌려 방향을. 이거는 내 인위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쪽으로 막 빠져들어가면 억지로라도. 그래서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나님이 얘도 하나도 없는데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바닷가의 모래알을 보여주잖아요. 저는 그런 걸 왜 하나님 하셨을까? 그냥 주면 되잖아요. 다 그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상상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부정적인 상상을 하고 막 부정적이고 막 나쁜 분노를 가지는 쪽으로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편의 상상도 억지로 한번 말도 안 되지만 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막 상상해보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좋겠어요. 너무 우리가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성경의 곳곳에 근심하지 마. 응?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마. 나를 믿어. 나를 믿어. 하나님을 믿어.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염려하지 말라는 부분도 너무너무 많죠. 그러니까 염려가 되면, 의심이 되면, 너무 안 믿어지면, 야, 너무 의심스럽지? 너무 걱정되지? 하나님을 믿어.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렇게 스스로 자기에게 말하는 거. 이런 게 아주 중요하고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자, 우리 모두는 다 의심에 빠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더욱더 더 좋은 쪽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잘 바라보고 연습하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요. 여기까지 김현옥이었습니다.